그러면 AI에서 이제는 AGI 시대로 넘어가게 될 거고 지금 여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추산되고 있냐면 오픈 AI의 샘 알트만 얘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이 2025년쯤에는 일부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한균수의 경제사용설명서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진짜 AI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했냐? 30년 안에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얘기들은 여러 학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하는 말은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진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업계에서 엄청나게 화두였던 대형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무슨 사건이었고 그리고 어떤 파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하면 인공지능 이야기가 훨씬 쉬워지는데요. 먼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달이었고요.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공지능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어디죠?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 회사 대표 CEO로 있는 사람이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파급 효과가 엄청났던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일명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공지능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샘 알트만이 대장이잖아요. CEO니까 이 사람을 축출하려고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에서 축출됐었어요. 잠깐이지만. 근데 이 사람 축출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수츠케버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얘기했던 인공지능의 아버지인 제프리 힌턴 교수가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수제자예요. 참고로 수츠케버는 누구냐? 구글 알파고 있죠. 알파고를 실제로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츠케버가 알트만을 왜 날려버리려고 했냐? 여기에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샘 알트만이 인공지능을 영리화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영리화라는 게 뭔가요?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축출한다. 수츠케버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방금 전에 얘기한 아버지 있죠. 제프리 힌턴 교수 같은 경우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수츠케버랑 어떤 얘기냐. 인공지능은 절대 네버 에버 영리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는 간단한 이유예요. 인공지능이 영리화돼서 특정 기업이 이거에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면 인류를 파괴할 거라는 겁니다. 샘 알트만이 결론적으로 잠깐 축출이 됐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럼 돌아오면 당연히 날 축출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격이 있겠죠. 수츠케버가 오픈 AI에서 결국 축출이 되게 됩니다. 본인이 쿠데타했다 실패했으면 나가야죠. 근데 수츠케버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픈 AI는 영리화라는 키워드랑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조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죠.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뽑아가려고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특정 기업, 특히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 영리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이 왜 무섭다고 했고 수츠케버는 인공지능으로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깊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관련 회사가 오픈 AI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도 유명한 회사고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창업한 XAI 이런 회사들도 다 인공지능 기업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공익법인에 가까워요. 미국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PBC라고 하거든요. 공익법인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내서 영리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왜 자꾸 사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야기의 가장 간단한 개념은 인공지능이라는 거 AI가 있죠. 그리고 이거 다음 기술로 얘기가 나오는 게 AGI라고 얘기하는 G가 제네럴의 약자거든요. 범용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결국 궁극적으로는 ASI로 간다는 겁니다.
ASI의 S는 슈퍼예요, 슈퍼. 그럼 다시 말해서 슈퍼 인공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인공지능, 여기는 범용 인공지능, 여기는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들어가는 시리가 있을 거고, 아마존에서 쓰는 알렉사 같은 게 있을 거고, 챗GPT 같은 거 있죠. 저도 돈 내고 쓰고 있는데 챗GPT 쓰는 분들 많죠. 그게 기본적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써봤고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걸 보면서 아니 이거는 세상이 바뀌는 건데? 또는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겠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 위협적이다. 이런 생각을 여기까지 보고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거기까지는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이쪽까지는 보조적인 개념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AI에서 이제는 AGI 시대로 넘어가게 될 거고, 지금 여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추산되고 있냐면, 오픈 AI의 샘 알트만 얘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이 2025년쯤에는 일부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AGI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화 아이언맨 보셨죠?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항상 부르짖는 이름이 있어요. 자비스라고 하죠. 자비스라고 하면은 갑자기 내 주인님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야 이거 좀 해줘 라고 하면 다 해주죠. 근데 중요한 건 자비스가 사람보다 똑똑하죠. 그래서 아이언맨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맨날 자비스만 부릅니다. 근데 자비스가 상용화가 되면 어떻죠? 그때부터 인간 비서가 필요가 없어요. 얘는 거의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AGI라고 하는 거고, 오픈 AI에서는 올해 중에 AGI 서비스가 상용화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프리 힌턴 교수가 영상 시작할 때 30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는 이걸 보고 한 걸까요? 이걸 보고 한 걸까요? 이걸 보고 한 걸까요? 여기까지는 일단 아니에요. 제프리 힌턴이 말한 20년, 30년은 지금 이게 될까 봐 무섭다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초인공지능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아시죠?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서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은 사람 정도의 능력을 하는 인공지능이라면 ASI는 사람의 뇌보다 1000배에서 10,000배 이상 똑똑한 지능일 거다. 그럼 제프리 힌턴 교수가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초인공지능의 개념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ASI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보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주는 보조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얘가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시켰어요. 근데 ASI가 딱 봤을 때는 저보다 똑똑하잖아, 인간보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 아닌데? 시킨 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인간이 명령 내린 거를 얘가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타격하려고 하는 목표 지점이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A, B, C 중에 C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근처에 있는 목표물입니다. 유치원에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C 지역이 100% 테러리스트의 은신지기 때문에 무조건 폭격을 하라고 제가 ASI한테 시켰어요. 근데 ASI는 이제 윤리적인 판단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시키는 거 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유치원 근처에 50m 이내를 폭격하면 어떡하냐고 ASI가 이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판단까지 하고 여기에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SI까지 가는 거는 지금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XI라든지 아니면 엔스로픽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인공지능 회사들 기술력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여기까지 가기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갔는데 특정 기업한테 ASI가 종속돼 있다면 완전히 그 회사는 글로벌 깡패 기업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윌 스미스가 나왔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인공지능을 베이스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기 스스로만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게 ASI의 개념인 겁니다. 나중엔 여기까지 갈 거고요. 가기 전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 AI와 AI끼리도 싸울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이로봇에서도 감정을 가진 로봇이 그거를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이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ASI가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얘네가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인턴 교수가 자기 민간 기업에 있으면 어디 나가가지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발언하는데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무서워서 연구 더 이상 못하겠다. 나와가지고 요새는 자기가 디벨롭을 한 인공지능을 까고 다닙니다. 이거 너무 위험해서 개발 속도를 좀 줄이거나 늦추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해야지 사적으로 어디에 이게 종속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와 현재 어디까지 개발이 돼 있는지 앞으로 개발이 되면 뭐가 될 거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진행 상황을 이해를 이제 하고 계시니까 인공지능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균수의 경제사용 설명서 13번째 시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끝!